과린이 친구들 안녕. 10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과학소년 10월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소년 10월호에는 우리 가족 비만 팬데믹 보고서란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체중이 확 늘어 확진자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비만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모두의 문제이니 가족 구성원의 비만 실태를 확인해보고 우리 가족과 얼마나 비슷한지 또는 비슷하지 않은지를 살펴볼게요. 고난돌님 나와주세요. 안녕. 나는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과학탐정 고난도일이야. 아기의 지방은 건강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착한 지방인 갈색 지방세포와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아기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착한 지방인 갈색 지방세포는 크기가 작은 지방방울 여러 개로 흩어져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많지. 미토콘드리아는 물질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운 아기들의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지. 이 갈색 지방세포는 아기의 목과 등 부분에 아주 많이 있어. 반면 백색 지방세포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일 때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방방울에 저장되는 지방이 몸에 해로운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해. 갈색 지방세포가 많은 곳이 특히 목과 등 부분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네요. 신생아를 넘어 어린이 지방에 대해 알아보면 어린이 지방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위험을 경고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장기에는 키가 쑥쑥 크기도 하지만 지방세포의 수도 그만큼 쑥쑥 늘어나지.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세포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언제든지 살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비만으로 살 수도 있다고 하는군.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에서 5세 때 비만은 62%, 6에서 9세 때는 71%, 10에서 14세 때 비만은 자그마치 79%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소아 비만율의 증가는 성인 비만율의 증가나 다름이 없지. 어릴 때 비만은 키로 가는 게 아니야. 그대로 쭉 이어지는 셈이지. 소아 비만을 부르는 단 식품부터 줄이는 게 팁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엄마의 지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성들에게만 생기는 셀룰라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셀룰라이트는 피하 지방이 많은 곳의 피부가 울퉁불퉁해진 것을 말해. 여성의 경우 결합 조직 섬유가 수직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와 연결된 피부 부위를 아래로 당기게 된다고 하지. 따라서 이 수직 구조 사이에 지방세포가 쌓이게 되면 피부가 위로 볼록 솟은 셀룰라이트가 생기게 되지. 이 구조는 임신 기간에 태아에게 중요한 지방을 빨리 비축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의 산물로 보기도 하지. 진화의 산물이라고는 해도 너무 많으면 비만이 되는 거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아빠의 비만인 내장 지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쁜 호르몬을 내뿜는 내장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착한 호르몬은 줄고 나쁜 호르몬은 증가해 여러 질병을 일으키기 쉽게 되지. 아디포넥틴이란 호르몬은 인슐린의 효과를 높여서 혈당을 낮추고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거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적절하게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내장 지방은 이 착한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마는 거지.
그리고 혈당을 떨어뜨리기 어렵게 하거나 혈압을 높이고 혈관 안에 혈액이 굳는 혈전을 녹이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호르몬들의 분비를 활성화시킨다고 해. 이로 인해서 당뇨병, 심장질환, 나아가서 치매까지 유발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 엄마, 아빠가 다이어트 대결을 하면 아빠 뱃살이 먼저 빠진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던데 왜 아빠 뱃살이 먼저 빠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분해 능력이 커지는데 피부 및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커서 분해가 쉽기 때문이지. 게다가 내장 지방은 지방 분해 호르몬인 카텔코라민에 피하 지방보다 4배 이상 민감하게 잘 분해되지. 하지만 내장 지방이 잘 분해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에 쌓이다가 더 이상 쌓이지 못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지. 아빠가 가족들 중에 다이어트가 가장 시급하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야.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근육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세포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잠을 자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인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지.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계단 걷기, 걸어 다니기, 자전거 타기 등으로 에너지도 소비하고 근육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과린이와 가린이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학소년에 실린 단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용 인공지능 인간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놀라운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회사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암 치료 전용, 유전자 맞춤 치료 전용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어떤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 의사를 대신하게 될까요? 과린이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두 번째,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속 제한적 경험이 뇌 발달을 막는 문제와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네요. 또한 청소년 뇌 발달상 충동을 제어하기 어렵고 보상 회로가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스마트폰 중독 이유도 밝혀놨네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2021년판 한반도 과일 지도. 사과 재배지가 대구에서 강원도로 올라온 이유와 앞으로 더욱 달라질 한반도 과일 지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기후변화를 중점으로 알아보아요. 이상으로 과린이를 부탁해 10월 두 번째 시간 마칠게요. 안녕.